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파 국민들이 엄청난 결집력을 보여주며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물론 박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편향적인 언론의 촛불 집회 띄우기와 태극기 집회 무시 행태가 있어서 그렇지 집회의 참석 인원은 촛불 집회 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촛불 집회가 먼저 일어났고 뒤늦게 태극기 집회가 이를 따라가는 형태를 보였다면,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초장부터 탄핵 촉구 집회를 그야말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당황하는 기색이 정말 역력한데요. 실제 이런 정황들이 좌파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여럿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캡처 사진을 보시면 라이브로 송출되는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영상의 캡처 사진을 올린 좌파 성향으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자, 이게 얼마나 많은 인파냐 하면 이라면서 지도 위에 태극기 집회 행렬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탄핵 촉구 집회로 추정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네티즌은 일종의 위기감을 표시하면서 빨간색 전부 이찍 태극기 부대로 다 찼어. 제발 우리라도 더 많이 나오자. 오늘 화력 너무 부족해라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황들은, 즉 좌파들이 엄청난 보수파 집회 인파에 당황한 기색은 다른 곳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다음 캡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진짜 축 처진다. 탄핵 반대 시위 목소리 너무 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글이 올라왔고요. 자, 이 글에 달린 댓글에는 지난주까지는 진영이 나눠져 있어서 체감을 못했는데 눈앞에서 윤석열 옹호하는 목소리들을 들으니 마음이 불안해짐. 저들은 앰프도 존나 커요. 목소리가 존나 커. 빨리 나와. 별로 안 추워라면서 SOS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 또한 집회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네티즌은 지금 광화문역인데 여기도 태극기 부대가 훨씬 많아요 라고 적었습니다. 현재 기성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어제의 탄핵 찬반 집회의 거짓은 바로 이런 생생한 네티즌들의 글로 모두 반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좌파들을 움츠려들게 한 우리 보수파들의 탄핵 반대 집회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일본 언론이 소개한 집회 현장을 상공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그런 영상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애국 시민들이 빼곡히 거리를 메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드론이 날아가는 속도가 느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을 촬영해서도 끝이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정말 역대급 인파가 몰렸다라는 것을 이 드론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기성 언론이 외면하는 이 영상을 일본 매체가 소개하고 있다는 것도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양쪽 집회를 보도하는 언론 보도의 행태는 어땠을까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MBC와 한겨레의 보도 행태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먼저 지금 보시는 캡처 화면이 MBC의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중계 모습입니다. 도심 CCTV를 송출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다른 각도의 영상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건물에 가려져 집회 인원이 저것밖에 나오지 않은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캡처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다른 화면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엄청난 행렬의 앞부분 일부만 보이는 영상을 MBC가 송출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즉 빌딩으로 탄핵 반대 집회자를 가리고 고작 몇천 명이 모였다며 거짓 보도를 하기 위한 밑밥 깔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공에서 찍은 태극기 집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겨레의 꼼수도 네티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데, 창공기 달군 윤석열 파면하라 행인들과 함께 외치며 폰 불빛이라는 제목의 한겨레 기사를 보면 부제목에 칼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응원봉 들고 행진,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목부터가 표장적이죠. 그런데 한겨레가 해당
보도에 첨부한 사진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 사진의 경우에는 편집되지 않은 사진을 올리는 게 보통의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한겨레가 올린 사진의 경우에는 일단 포토샵 등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일단 만졌고요. 내세울 수 있는 사진이 얼마나 없었으면 저런 희한한 사진을 보도 사진으로 썼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저도 한참을 웃었는데요. 아무리 기성 언론이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를 왜곡 축소 보도하거나 외면해도 반대로 편향된 언론이 탄핵을 찬성하는, 탄핵을 촉구하는 좌파들의 집회를 부풀려 보도해도 이제는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지난 미국 대선 때도 이미 나타난 바 있죠. 거의 모든 미국의 기성 언론들이 또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한국의 언론들이 선택적으로 또 편향적으로 트럼프에 불리하고 해리스에 유리한 기사들을 쏟아냈지만 실제 미국인들의 민심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탄핵에 찬성한다거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미만 초반의 바닥을 치고 있다거나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7, 80%가 나온다거나 과연 이런 여론이 실제 민심일까? 이 물음표를 던진 게 바로 어제의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를 찾자면 이제는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대통령을 좌파들의 선동에 두 번 다시 잃지 않겠다는 절박함들을 가지고 계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은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이 문재인 정권 5년의 암흑기를 가져왔듯이 이재명 정권을 자동으로 불러온다는 점에서 굉장한 위기의식들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절박함과 위기의식,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과 애국심들이 그대로 표출된 어제의 엄청난 집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기성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어제의 집회였다.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은데요. 탄핵 촉구 집회를 부풀리고 탄핵 반대 집회를 축소하는 언론들의 행태들, 몇십 명, 몇백 명 모인 별 볼 일 없는 소규모 지방 집회까지 자세히 보도하면서 탄핵 여론몰이를 하면서도 광화문 세종대왕상부터 시청 앞을 꽉 채운 탄핵 반대 집회는 밑줄에 끼워넣기식으로 작게 보도하는 언론들의 행태. 예전에는 모르고 당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유튜브의 발달과 SNS의 영향 탓으로 국민들이 먼저 그 실체를 파악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를 논평한다면서 종편 등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소위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짓거리고 있는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탄핵 촉구 집회에 대해선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소식을 전하면서 없는 이야기까지 소설을 써대며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로 몰려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실제로 KBS나 TV조선 뉴스의 유튜브 조회수는 겨우 1만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바다한데 각종 우파의 소식을 전하는 그냥 개인 유튜브는 순식간에 수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 소위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지들과 종편 채널들 정말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탈핵 때 한 번이면 됐지, 제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때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중동 보수지들의 구독자들이, 조중동 보수지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주류 언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우리 보수파 성향의 국민들이 그 신문을 봐주고 그 채널들을 시청해주고 그래서 보수 언론이라고 평가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중동의 보도 행태를 보면 심지어 한겨레보다 더하다, 심지어 MBC, JTBC보다 더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정선거람 있는 극우 유튜버들이라고 때마다 고비고비 때마다 선제 공격하지 말고 왜 이런 어목한 시기에 국민들이 유튜브를 보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지, 왜 조중동의 보수지들을 외면하고 있는지 정말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